임신 중에 이제 처음 발견하셨더라도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면서 근종이 너무 커지진 않는지 아니면 뭐 불편하게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만 잘 확인하시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수영교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도 임산부분들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나고 질문도 많이 받는 자궁 근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궁 근종이 사실 임산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원래 흔한데 임신 중이면 이게 또 좀 커지기도 하고 임신하면서 또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임신 중 자궁 근종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주변에 막 얘기를 듣다 보면 자궁 근종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실제로 초음파를 보고 근종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료실에서 모두가 몸에 이제 점이 있는 것처럼 자궁에도 조그맣게 혹이 있는 거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치료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긴 또 혹이고 뭐 종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암인지 아닌지 막 그런 거 걱정하시니까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거는 자궁 근종은 양성 종양이고 악성 종양이 아니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암으로 바뀌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고 크기가 커질 수는 있어요.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근종이 커지고 없던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궁 근종을 치료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혹이 있다는 것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종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근종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증상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궁에 있는 거다 보니까 임신하지 않았을 때랑 임신했을 때랑 확실히 뭔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대해야 되는 자세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조금 달라요. 근데 임신 중에는 이제 근종의 크기도 좀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걱정을 또 많이 해요. 가끔 왜 임신 때문에 생긴 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신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원래 조그맣게 초음파나 이런 데서 발견이 안 될 만큼 작은 것들이 임신을 하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초음파를 보면 이제 없던 게 생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임신 때문에 생긴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초음파를 안 본 거죠. 근데 이제 임신 확인하러 처음으로 이제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봤더니 근종이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은 임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면 왜 생기는 거예요? 자궁이라는 장기가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근육 세포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이상이 발현이 되면서 얘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혹이 생기고, 이렇게 혹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흔해가지고 전체 여성의 한 80% 정도는 자궁 근종을 갖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통계면은 사실은 거의 다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 이상 없이 너무 작거나 증상이 없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거의 모두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거의 다 갖고 계신 거면 가족력은 크게 뭐 의미가 없나요? 이것도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어가지고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가족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가족 중에 누가 자궁 근종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언니나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면 본인은 한 2.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근종이 좀 커지고 이제 발견될 확률이겠죠. 그리고 자궁 근종이 인종 간에도 좀 차이가 좀 있는데, 흑인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 백인, 그 다음에 동양인. 동양인이 제일 발생률이 적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그래도 흔해요. 그러면 임신하고 나서 근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임신하고 있는데 근종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치료를 꼭 해야 되나요? 왜냐면 아기가 막 눌릴 것 같잖아요. 그쵸. 일단은 임신이 돼서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봤는데 없던 근종이 보이거나 아니면 몰랐던 근종이 발견됐으면은 사실은 딱히 치료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자궁 근종은 임신 초기 기간 동안 조금 커지다가 임신 중기로 넘어가면 다시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바깥쪽으로 커지거든요. 바깥쪽이 좀 더 공간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커지면은 아기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산도 쪽으로 아래쪽으로 자궁 경부 쪽으로 좀 크게 있다 그러면 아주 드물게 자연분만이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네, 왜냐면은 자궁이라는 장기 자체가 근육이 잘 발달된 부분이 위쪽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위에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위쪽 근육이 굉장히 두껍고 자궁 세포도 많아요. 그래서 자궁 경부 쪽에 잘 생기지도 않고, 생긴다면 위쪽이 많이 생겨가지고 임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임신 초기에 근종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임신 전에는 막 2cm, 3cm였던 게 갑자기 10cm가 되고
이게 갑자기 커지면 문제가 뭐냐면 혈액 공급이 원활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변성이 생겨요. 혹 안에가 좀 약간 물컹물컹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안에가 약간 허혈성 통증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근종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임신 중에 그러면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진통이랑. 네, 이제 통증이 생기려면 작은 경우에 잘 생기지 않아요. 적어도 한 10cm 이상은 돼야 이제 통증이 좀 생기는데 그러면은 10cm면은 꽤 크죠. 한 야구공보다 좀 더 큰 거니까. 근데 그거는 만져집니다. 임신 초기니까 자궁도 많이 크지 않아서 만져지고 딱 그 부위만 아파요. 만졌을 때. 임신 초기나 중기 초반에 배가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 초음파를 보면은 초음파 볼 때 근종 쪽을 보잖아요. 그때 많이 아파하세요. 아주 불편한 경우에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복용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시 커졌던 게 조금 작아지기도 하고 혈액 공급이 다시 원활히 되면서 통증이 좀 줄어드는 걸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어차피 초음파 계속 보잖아요. 선생님이 계속 너무 커지진 않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걸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상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보니까 오히려 자궁 근종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보다도 더 자주 관찰을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좋네요. 네. 그리고 어차피 아기 낳으면 다시 또 작아져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기 크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임신 중에 치료를 잘 안 하면 분만 중에 괜찮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치가 자궁 경부에 너무 크게 있어가지고 아기가 내려오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거 아니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왕절개 할 때 어차피 자궁을 보잖아요. 자궁까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떼주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수술할 때 딱 들어가서 근종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너무 떼고 싶어. 떼주고 싶어. 근데 그런 생각이 있지만 잘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임신 전 크기 때 근종 수술을 해도 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혈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 커져 있는 자궁이고 안에 이제 혈액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건드렸다가 출혈량도 더 많아지고 이게 겉에서 봤을 땐 조금 했는데 안에 들어가면 막 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빙산일각처럼. 네, 맞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이것도 다시 꼬맬 수도 없고 출혈도 많아지고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출혈이 지혈이 안 되면 자궁 절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오해하실 만한 게 어차피 수술 한 번 하는 거 한 번에 마취 두 번 안 하고 한 번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게 보통 한 5분 안쪽으로 아기가 다 태어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잘 꼬매서 봉합을 해가지고 지혈을 해야 되니까 사실 다른 거를 할 겨를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할 때 척추 마취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척추 마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 시간을 고려해서 마취약을 투약을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중간에 전신 마취로 바꿔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제왕절개 하면서 근종 수술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결국에 또 작아져요. 자궁이 작아지면서 근종도 작아지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굳이 뗄 필요 없는 걸 뗀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가끔 뗄 때도 있습니다. 자궁에 절개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아주 작은 근종이 그 부위를 막고 있거나 봉합을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종 모양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부령감 혹처럼 그런 경우는 출혈이 많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수술을 하기 전에 초음파 보면 이미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좀 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웬만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근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기를 잘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분만 하고 자궁이 정상적인 크기로 줄어들면서 근종도 작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길게 봤을 때 이제 폐경 전까지는 근종이라는 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여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야겠죠.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근종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수술해야 되나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지 앞으로 커지면 방광을 누르고 뒤로 커지면 직장을 눌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건 없는지 뭐 그런 것만 정기 관찰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수술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궁근종 수술을 하면 자궁이 수술을 한 거니까 자궁근종 수술을 한 다음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자궁 수술 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 왜 예전에 V백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요? 이제 자궁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자궁 수술한 경우 분만 방법을 제왕절개를 하는 이유는 자궁 근육층을 한번 절개를 해가지고 다시 봉합을 한 경우 그 부위가 자궁이 커졌을 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는 거여서 자궁 근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부리영감처럼 이렇게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자궁 근육층까지 우리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궁 내막 쪽에 생기는
점막하 근종, 그럴 때는 내시경적으로 우리가 근종을 떼어내는 시술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근육 자체에 절개를 하거나 다시 봉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임신 생각도 없었을 때 근종 수술을 받았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수술받은 병원에 가서 수술 기록지를 가져오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모르겠다, 그 병원이 없어지거나 뭐 아니면 뭐 기록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했을 때 발견되고 분만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 임신 같은 경우에 임신 전에 검진을 하다가 근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 근종 때문에 임신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자궁 근종이 임신 중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지만 임신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위치가 자궁 내막 쪽이다, 그러니까 점막하 근종이다, 이 경우에는 얘가 착상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팔관이랑 이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 근종이 있어가지고 정자가 들어가지를 못한다거나 수정이 됐는데 내막까지 오지를 못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막 쪽에 있는 근종은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임신에 좀 도움이 돼요. 만약에 근종이 너무 커가지고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자궁 근육이 좀 아물고 자궁 내막도 자리를 잡게 하려고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피임을 권고를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준비할 때 근종 수술을 당겨서 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먼저 임신 시도를 해보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근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종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근종 수술하고 또 3개월 또 기다려야 되니까 또 시간 텀이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수술 방법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종 수술할 때 로봇으로도 많이 하고 복강경으로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로봇 수술하거나 복강경 수술하면은 제왕절개 흉터도 생기고 복강경 흉터도 생긴다. 차라리 그럴 때는 개복 수술을 하시는 게 흉터나 이런 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하고 없는 분하고 자궁근종 수술 방법의 선택에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임신 중 자궁 근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자궁 근종이라는 게 임신 중에도 중요한 문제지만 평생에 걸쳐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발견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산부인과 검진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생리양이 점점 더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배에 뭐가 만져지는 것 같다거나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산부인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예전에 혹시 근종이 있다고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증상이 없어요. 웬만큼 커지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1,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초음파를 보시면은 내 몸의 상태를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근종이 있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임신 시도하기 전에 초음파 한번 보고 임신 시도해도 괜찮다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안심하시고 임신 시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신 중에 이제 처음 발견하셨더라도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면서 근종이 너무 커지진 않는지 아니면 뭐 불편하게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만 잘 확인하시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과 검진을 계속 챙기면서 미리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임신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네, 산부인과 방문하셔가지고 임신 전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초음파도 한번 받아보시면은 본인의 몸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임신 전에 하는 상담이나 검진에 대해서 그것도 좋겠네요. 자세히 다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임신과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